안녕하세요. 심정섭입니다. 오늘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 100% 반영하는 전형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 전형은 과연 교과 성적만 100% 반영하는 전형일까요? 대답은 아니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전형, 즉 교과전형이라는 것은 어떤 전형이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과 성적을 100%만 반영하는 전형이 아니라 50% 이상만을 반영하면 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교과 성적 50% 이상을 반영하면 나머지는 어떤 걸 반영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교과 성적 외에 반영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새는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서류 정성평가, 즉 학생부의 종합평가를 우리가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고요. 교과 정성평가에서 교과 이수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과목 세특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로 출결이라든가 봉사 이런 걸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면접을 치르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요새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2026학년도 모집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물론 이제 요거는 지방까지는 포함하지 않았고요. 서울과 수도권까지만을 지금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수시 전형에서 교과 전형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8%예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28.9, 그 논술은 8.2, 수능 위주 전형 일명 우리가 정시 전형에서 주로 많이 하는 전형인데 32.5%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과 전형인데 20.8%라는 얘기는 전체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모집 정원에 5명 중 1명을 교과 전형으로 뽑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특히 일반고 학생의 경우는 말이죠. 교과 전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좀 대학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의 경우는 교과 전형이 분명히 유리하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의 특징을 보면은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고에 유리한 전형, 대단히 유리한 전형이죠.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논술 전형이라든가 종합 전형에 비해서 높지 않고 특히 뭐 추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더 낮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복 합격자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어요. 특히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많이 이제 우리 걸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반부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서울이 가능한 내신 등급하면 보통 생각할 때 뭐 1, 2등급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1, 2등급의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하는데 서울의 인서울대학 중에서 중위권, 하위권 대학의 경우는 3등급, 2등급, 3등급 때까지도 합격을 하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4등급 때까지 합격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일반고 학생이라 하면은 일반고의 입시 전략은 일단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혼합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등급, 2등급, 3등급 대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교과 전형을 그냥 나는 내신이 나빠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대학마다 좀 전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의 유형이 학생부 100입니다. 100%를 뽑게 되는데, 를 반영하게 되는데, 뭘 100% 반영하는 학생부 중에서 교과.
그래서 교과를 정량적으로 100%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우리가 상위권 대학이고, 그 다음에 중위권, 그 하위권 대학도 많이 있고, 대부분이 학생부 100% 중에서 교과 정량을 100% 반영하는 이런 대학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교과 정량에다가 비교과, 출결이나 봉사를 반영하는 대학이 중앙대, 이런 대학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2라면은 학생부에다가 1단계를 해서 교과 정량으로 뽑고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은 이제 명지대, 가천대 이렇게 두 가지 대학이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수능 전에 면접을 하고요. 가천대는 수능 이후에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형 3은 우리가 학생부에다가 서류를 이제 포함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이제 뭐 이 서류를 몇 % 반영하냐에 따라서 좀 학교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형 3의 경우는 교과 정량 평가에다가 서류 정성 평가, 학생부를 이제 정성 평가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고려대, 성균관대, 동국대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정량 평가에다가 교과 정성 평가, 정성 평가는 어떤 거냐면은 교과 이수 현황이라든가 또는 교과 세특 이런 것들을 주로 반영하는 교과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이 한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유형 1, 2, 3으로 나눴지만 서울 수도권 대학에 한 50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0개 이상이 유형 1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이제 교과 정량 100%를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 2나 유형 3은 나머지 한 10개 정도의 대학이 유형 2와 3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서울 수도권 대학을 우리가 교과전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과 정량을 100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는 점, 즉 교과 성적이 일단은 좋아야 가능한데 여기 특히 유형 3의 경우에는 서류를 어떻게 반영에 따라서 꼭 교과 성적만으로는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학생부 정성평가에 3개 대학이 있다고 그랬죠.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가 있는데 전형명은 이제 학교 추천, 학교장 추천 인재, 학교장 추천 이렇게 하고요. 전형 방식은 고려대는 서류가 10%, 동국대는 30, 성균관대도 서류가 20% 하는데 학생부에서 어떤 거를 평가해서 반영하느냐면은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이수 충실도, 그 다음에 공동 정량하는데 여기 한 70%, 그 다음에 30%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목 선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과 세특 등을 이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걸 또 반영하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사실 동국대 같은 경우,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실제로 교과 성적은 거의 영향이 없고요. 이 서류 30%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는 다른 대학보다도 특히 종합 전형 같은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으로서 서류가 20인데 어떤 거냐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통해서 학업 수월성을 우리가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출결 현황을 통해서 학업 충실도를 평가해서 서류 20%를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결국 이제 종합전형 같은 요소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미 올려있는 2026학년도 종합전형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4개 대학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건국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이 있습니다. 전형명은 뭐 지역균형,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은 건국대는 교과 70에 그 다음에 교과 정성평가가 30,
그 다음에 경희대는 교과 종합평가가 30, 서울시립대는 교과 정성평가 10,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10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교과 정성평가에 반영하냐면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학생부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이제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세특이라든가 교과 이수 현황 등을 통해서 정성평가를 하는데 학업 역량을 20%, 진로 역량을 10% 반영해서 전체를 30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15, 진로 역량을 15. 이게 비율이 좀 다르죠. 그래서 교과 종합평가 30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 영역 중심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즉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해서 10%를 반영한다. 한양대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이수 과목 중심으로 해서 계열 적합성을 평가해서 10%를 반영하는, 이것이 대학마다 조금씩 반영하는 게 좀 다르다.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대학들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려고 하면은 2026학년도 종합전형 관련 동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대부분 있다고 그랬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들이 몇 개 대학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우선 학생부 100을 반영하는 대학에서 우리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경기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인천대, 그다음에 중앙대, 다빈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플러스 서류인 대학에서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은 대표적인 것이 건국대와 동국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능 100%이면서 수능 체제가 없는 이런 대학들의 경우는 내신 등급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건국대라든가 동국대의 경우는 서류의 반영 비율이 꽤 높다고 그랬어요. 30, 30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신 성적만 좋다고 해서 지원했을 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못지않게 서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는 2026학년도 교과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몇 가지 대학을 좀 살펴보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2합4 인문입니다. 자연은 2합5, 영어는 3으로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같은 경우가 인문이나 자연 모두 3합7이 되고, 서강대가 3개 영역에서 3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희대는 2합5,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2합5죠. 그 다음에 한국외대 2합4, 2합4, 숭실대 2합4, 인문, 그 다음에 자연은 2합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참고할 사항은 이화여대는 작년까지는 수능 체제가 없다가 올해부터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내신 등급이 이제 작년도보다는 조금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한국외대와 숭실대의 경우인데요. 한국외대와 숭실대 교과전형의 경우는 이게 수능 최저 기준이 낮지 않아요. 높은 편이거든요. 2합4니까. 그래서 실제로 입시를 치른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내신이 3등급대 합격자도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가 3등급이다. 나는 교과 전형은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최저 등급을 잘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은 의외로 3등급 대학생도 이런데 이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첫째,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대학이 많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대부분 있다. 이제 서울 수도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세 가지 유형은 학생부 100%, 즉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대학이 대부분이고 서울서대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에다가 면접이나 서류를 하는 대학들이 일부 있다. 이런 대학들의 경우는 우리가 잘 보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이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